내가 잘 나갈 때나 어려울 때 한결같이 함께할 사람이 여러분 주변엔 몇이나 있습니까? 남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짜 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소망은 대부분 있을 것 같은데요. 평생 함께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남보다 못한 부부관계로 힘드신 분도 있고, 내 사람이라고 생각해 마음을 다해 잘 했는데 뒤통수 맞는 경우도 있죠. 가벼운 만남이 아닌 내 곁에서 평생 함께할 사람은 어떻게 알아보고 만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유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나와 평생 함께할 사람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내 곁에 있을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단점이 하나도 안 보여야 된다는 분도 있고, 다른 만남과는 확연하게 다르고 딱 느낌이 온다는 분도 있는데요. 강력한 느낌으로 결혼했지만 살다 보니 아닌 경우가 허다하죠. 조건이 맞아야 이혼 안 한다고 말하는 분도 있는데요. 조건 따져 결혼해도 이혼만 안 할 뿐이지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도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오래 연애하고 10년, 20년 같이 살았다고 평생 함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도 교감하지 않고 사는 부부는 같은 공간에 살아도 함께 산다고 할 수 없겠죠. 주변에서 보면 오랫동안 원만하게 연애하는 분도 있고 서로 위해주고 잘 사는 부부도 있는데요. 그분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직간접적으로 보고 느낀 평생 함께 가는 인연은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 평생 함께 가는 관계는 서로 진정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남녀관계뿐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오래 가더라고요. 진정성 있는 관계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나요? 처음엔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 지나서 보면 아닌 경우가 허다하니 문제야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듯한데요. 사실 누구나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죠. 진정성 있는 관계란 어떤 것이고 진정성 있는 사람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진실하고 바른 것, 참된 마음, 일관성과 진실성을 통상 진정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하니 좀 어렵죠. 제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관계는 세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한결같은 사람인데요. 내가 잘 나갈 때는 간쓸게 다 빼줄 것 같이 하다가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는 안면몰수하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겠죠. 우리는 언젠가는 늙고 지금 있는 것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병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서 한결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합니다. 당연히 한결같은 사람 원하는데 어떻게 한결같은 사람 만날 수 있는데 말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남성이 모임에 나가서 고급 승용차 키와 명품 지갑을 테이블에 자연스럽게 놓으면 여자들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하지만 조건에 눈이 멀어 상대의 진정성을 제대로 못 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남녀 모두 진정성 있는 관계를 원한다면 나의 잘 나가는 조건을 처음부터 내세울 필요가 있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한결같은 사람이면 상대가 한결같은 사람인지도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진솔함 또는 솔직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구나 사람을 처음 만나면 말과 행동을 조심하고 옷차림에 신경을 쓰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신을 꾸미죠. 진정성 있는 관계는 꾸밈이 적당해야 합니다. 관계가 깊어지려면 나를 있는 그대로 보여줘도 편안할 때인데요. 나의 부족한 모습도 있는 그대로 수용될 때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내 모습을 솔직하게 보여주려고 할 때 망설임이 있으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쉽지 않지만 점차 서로 솔직한 모습을 보여도 불편하지 않는 관계가 평생 함께 갈 수 있더라고요.
세 번째는 본인이 잘못을 했을 때 잘못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사과할 줄 압니다.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잘못도 인정할 줄 모르고 변명을 늘어놓고 남 탓을 하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더라고요.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서 태호가 외도를 하고 선우에게 한 말 유명하죠.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로 속 뒤집어지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그 관계는 정리해야겠죠. 현실에서도 이런 분들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누가 봐도 잘못한 일에 미안한 것도 없고 뻔뻔하게 큰소리치는 사람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진정성 있게 사과할 줄 모르는 사람과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없더라고요. 두 번째는 개별성. 커플이 싸우는 대부분의 일은 개별성을 인정하지 못해서 생기더라고요. 모든 사람은 각기 타고난 개성과 특질이 있죠. 너무도 다양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요. 이런 다양성을 얼마나 인정하고 수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지더라고요. 모든 것이 같고 늘 함께해야 사이가 좋은 것일까요? 모든 것이 같아서 좋은 관계를 오랫동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다름을 수용하고 존중하기 때문에 편안한 겁니다. 어떤 중년 부부는 아내는 해산물과 채식 위주의 식사를 하고 남편은 육식 위주의 식사를 합니다. 커피 취향도 다른데요. 이 부부는 서로 공통된 것은 같이 먹고 아닌 것은 서로 존중하더라고요. 또 커피 머신도 집안에 2개를 두고 각자 취향껏 마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개별성보다는 집단성이 중요시되는 사회죠. 개별성을 드러내면 이기적인 사람, 튀는 사람 등 부정적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힘들어하죠. 사람의 성장은 개별성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다양성을 수용할 줄 아는 사람은 성장하고 행복의 척도가 달라집니다. 저 또한 예전엔 개별성을 인정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는데요.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앞서게 되더라고요. 시간 지나서 생각해보니 나의 무지가 나만 맞다는 편협한 생각을 만들었습니다. 세상의 이치와 인간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겸손해지고 아집에서 벗어날 수도 있더라고요. 겸손한 두 사람이 만나야 서로의 개별성을 인정하고 편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너그러움.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저는 아직 이혼은 안 했는데 제가 20년 전에 큰돈을 손해본 후 와이프와 15년째 한 집 별거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싶습니다. 저는 지난 15년 동안 개인과의 선생을 하며 살아왔는데요. 하루하루가 와이프와 말 한마디 안 하고 생활이 지옥 같습니다. 요즘은 정말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새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간절합니다. 여러분은 이 부부가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같은 공간에 함께 살지만 남보다 더 못한 관계죠. 행복한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에게도 관용할 줄 알고 상대에게도 너그러움이 있더라고요. 사람마다 관용의 사이즈는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자신의 실수든 상대의 실수든 그럴 수도 있지 하며 툭툭 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그럴 수도 있냐고 비난을 쏟아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한 채의 실수도 없이 완벽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두 실수하고 살죠.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 가슴에 와닿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상대의 실수와 부족한 점이 더 눈에 많이 들어오기 마련이죠. 왜 처음에 그렇게 완벽했던 사람이 시간이 흘러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일까요? 늘 가까이 보기 때문이죠. 그럼 반복적으로 외도하고 돈 날리는 사람도 관용해야 되냐고 묻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실수라는 게 평범의 범주를 벗어나는 일은 아니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외도하고 반복적으로 돈 날리며 실수라고 하면 안 되겠죠. 상식을 넘어서거나 반복적인 실수가 아니라면 너그러움이 있어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생에서 좌절을 경험해도 너그러운 사람이 부정적인 정서를 덜 느끼고
빠르게 극복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행복하게 사는 분들 보면 때론 실수하고 허점이 있는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분들이더라고요. 너그러움은 오랜 삶의 경험과 수양이 만들어낸 여유로부터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비로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너그러워지는 것 같더라고요.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지금까지 고생했어. 이런 말 한마디면 얼었던 관계도 스르르 녹습니다. 실수한 본인은 오죽 힘들겠습니까? 평생 함께 갈 관계엔 너그러움이 있더라고요. 네 번째는 재고 따지지 않는다. 얼마 전 이런 댓글이 달렸는데요. 혼자 살면 너무 외롭다. 그래서 같이 밥 먹고 손잡고 놀러 다닐 수 있고 옆에 누군가 있으면 부지런해질 것 같다. 웃을 수도 있고 노년에 살 날도 길지 않은데 그냥 서로 양보하며 서로 보듬어가며 재미있게 살 수는 없는 건지. 요즘은 젊은 사람들은 물론이고 나이 든 분들도 참 많이 재고 따지는 것 같은데요. 조금의 손해도 보기 싫은 거죠. 너무 재고 따지다 보면 관계의 시작도 어려울 뿐 아니라 설령 만났다고 해도 헤어지기 쉽습니다. 세상에 A+인 사람도 없고 그런 인간관계도 없죠. 어느 정신과 의사 선생님은 인간관계의 만점은 50점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사람도 가까이에서 보면 부족한 게 있죠. 그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기대고 사는 게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배우자가 전혀 아닌데 노력한다고 되나 하는 분도 있을 듯한데요. 물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관계가 있더라고요. 그런 관계는 당연히 정리해야 합니다. 좋은 관계는 나쁜 관계를 미련 없이 과감하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지금까지 평생 함께 갈 수 있는 사람인지 알아보는 방법 4가지 살펴봤는데요. 좋은 관계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좋은 영상으로 또 만나요.